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미국과 이란의 2차 간접 협상이 제네바에서 종료됐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핵무기 야욕과 기타 악의적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협상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국을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간접 협상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기타 악의적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2차 간접 협상이 제네바에서 종료됐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의 핵무기 야욕과 기타 악의적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VOA에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전했지만 더 이상의 세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에 미국 측 대표단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가 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를 방문했으며 이란 측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끌었습니다. 오만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바드르 알부사이드 외교장관이 중재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2월 6일 무스카트에서 열린 1차 간접 협상에서도 양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만 외교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알부사이디 장관이 2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촬영한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 고문과 만나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다만 알부사이디 장관이 이란 대표단과 별도로 만난 사진은 즉시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 대한 묻는 VOA 인터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들에게 이란 정권이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테헤란이 더 합리적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에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 전쟁을 시작하면서 회담은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협상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두 차례 회담에서 각 측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평화협정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둔 16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큰 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며 내가 말할 것은 그것뿐이라고 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협상 의제가 안보 및 인도적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 과정에서의 미국 측의 참여와 일관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협상 당일인 17일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회담 다음 날인 18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영토 문제와 러시아가 제기해온 다른 사안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참여하는 비공개 3자 회담은 밤사이 공습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유럽 동맹국들도 한국처럼 재래식 방어 분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GDP 대비 3.5% 국방비 지출을 글로벌 신기준으로 제시하며 부유한 동맹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연한 현실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국을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 뮌헨 안보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 포린 폴리시 편집장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이 비나토 동맹국 중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5% 국방비 지출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약속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콜비 차관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의 안보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북한이 주요 위협이라고 인식하며 한반도의 재래식 방어에 대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목격한 현실이라고 콜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만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재래식 방어를 유럽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콜비 차관의 설명입니다. 콜비 차관은 또 이날 대담에서 동맹국들이 자국 지역의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이 주창해온 유연한 현실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살해한 이슬람 국가 IS 테러범들에 대해 보복 공습을 명령한 지 몇 주 만에 미군 병력이 서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미군 파병은 나이지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 간 오랜 관계와 국방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나이지리아 주도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 자문, 기술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령부 측은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미군 병력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군 대변인 사마일라 우바 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약 100명의 미군 병력과 관련 장비가 북동부 바우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바 소장은 이번 미군 도착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미국 정부에 나이지리아 군대의 명확한 군사훈련 요건과 기술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지원해달라는 공식 요청에 따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바 소장은 또 미국과 나이지리아의 협력이 특수 기술 역량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테러 위협을 억제하고 전국의 취약한 공동체 보호를 강화하려는 나이지리아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군이 국가 주권과 국가 안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약화시키고 격퇴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6일 설날을 맞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을 대표해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말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 명절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전통과 관습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력 새해는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한 해를 희망과 다짐으로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새해가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음력 새해는 동지 이후 두 번째 초승달에 시작돼 보름달까지 이어지는 15일간의 명절입니다. 한국의 설날, 베트남의 때 등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춘제 혹은 봄축제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